네, 윤석열 예비 후보를 비롯해 외부 주자들이 잇따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는 출발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입당 과정을 놓고서 당 지도부와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파워 인터뷰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야당의 대선 관련 움직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윤석열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이제 지난주에 전격 입당을 했는데 입당 과정에서 뭐 원래 이제 8월 2일 설이 나왔다가 이제 좀 당겨서 입당을 했는데 당 지도부와 입당 시 하는 그 당일날 사전 협의 없이 전격 입당을 해서 당 지도부 뭐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좀 불편한 그런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당 대표나 원내 대표는 이제 당을 대표하는 분들이니까 자신들이 있는 때 그래도 지지율 1위에 야권 지지율 1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의 후보가 입당을 하면 자신들이 좀 환영도 해주고 그런 모양을 보이고 싶었지만.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맨날 마이크 들이대면 언제 입당할 거냐 뭐 계속 물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정광석화와 같이 입당하라 그러고 또 이준석 대표도 빨리 입당하라 뭐 1초 초 단위로 손해본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입당을 했는데 그날 두 분이 자리에 없었다. 뭐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지도부의 이제 한 분이신데. 저는 뭐 그냥 하루라도 빨리 입당해 주니까 뭐 아이고 뭐 잘 됐다 그래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이제 반겼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계속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네. 들어오라고 했는데 또 뭐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했또. 네, 알겠습니다. 이 지도부 패싱 논란은 이제 금방 잠식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날로 지나갔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당인 이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이제 과정을 이제 보고서 마치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압수수색 영장을 예고 없이 이제 집행하는 게 뭐 연상됐다. 당 대표를 노골적으로 이제 또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뭐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좀 감싸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좀 무시했다 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이 뭐 그렇게 옳은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냥 뭐 이제 어쨌든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가 서로 좀 싸우기를 바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죠. 네, 윤 후보 입당 이후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후보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도층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입당 이후에 중도 외연 확장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자꾸 요즘에도 그런데 중도 이야기 하거든요. 과연 이 중도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항상 이야기할 때 뭐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 아무도 이거 측정해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보수는 우리 당을 지지하고 진보는 민주당을 지지하니 그건 뭐 두고 전부 잡아놓은 고기니까 그럼 뭐 산토끼 집토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중도 40%를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거 이긴다 이런 도식을 갖다 놓고 지난 30년 동안 여의도 근처에서 막 떠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번 대선을 보면 저는 역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부동층이 거의 없는 그런 선거는 거의 처음 보거든요. 지금 사람들 마음을 물어보면 정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고요. 이 정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분들은 다 이익 공동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 또 혜택을 받은 분들은 뭐 계속 가야 된다고 하고 또 막 엄청 세게 이야기해요. 중간이 별로 없어요. 중도층이라는 것이. 근데도 중도층은 40%라고 한 번도 측정해 보지 않은 그 내용을 두고 중도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 바깥에서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에 입당하지 않고 있다가 입당을 했잖아요. 그럼 중도층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보면 내가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지지도 올랐어요. 그럼 과연 이 중도층이 뭔가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해봐야죠. 저는 그래서 입당을 했는데 중도층이 도망갈 거다. 중도층의 외연 확대가 좀 어려워질 거다. 이것은 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래 싶으면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서 나는 뭐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분들도 지지가 높아지죠. 그러면 결국 이른바 중도층의 그 유권자들의 지지도 높아진다고 보죠. 그것이 이런 요인이 됐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죠. 내년 대선의 네. 유권자들은 이미 그 마음을 뭐 대다수 정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론조사를 보면 나와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이 50% 넘어요. 네. 또 정권 교체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분,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40%가 넘어요. 네. 이런 역대 조사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90%고 이제 10% 정도만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분들은 생각하시는 이제 거죠. 이런죠. 네. 뭐 쉽게 말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다 똑같더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는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 이런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요구에 맞춰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윤 후보의 이제 발언이 계속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20시간 뭐 노동 그리고 이제 부정식품, 페미니즘 발언까지 1년에 이제 뭐 많이 뭐 회자도 되고 있고 화제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그 발언을 한 이유는 충분히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이걸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잖아요. 그 논란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걸 좋게 말하면 화제가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주목을 받은 건데 이걸 뭐 실언이니 뭐 무슨 설환이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니 저런 발언을 많이 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건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네. 정치인들은 사실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논란이 되면 그것이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그 피로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이런 네. 뜻이야라고 해명을 해야 된다면 굳이 그렇게 차라리 해명하는 말을 해버리지 네. 해명을 해야 될 발언은 할 필요 없거든요. 네네.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또는 뭐 검찰에 있으면서 검사로서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정치인의 문법은 조금 다르거든요. 왜 유력 주자니까 24시간 지금 따라다니잖아요, 언론이. 네네.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어떻게든 물어 뜯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좀 걸리지 않도록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여의도의 문법이거든요. 네. 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좀 나아질 거예요, 이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윤 후보 입당 전부터요 이미 뭐 친윤석열계, 뭐 친최재형계 이런 식으로 개파 논쟁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워낙 유력 주자들이 입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내 주자들 간에 또 영입 주자 간 이렇게 갈등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당내 주자와 영입 주자 간에 갈등이 생길 거다. 그건 뭐 당연하죠. 갈등이 아니라 일단 뭐 당내 주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금방 영입된 분들이 야권 주자 1, 2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호시탐탐 이제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친윤, 친최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은 네. 지금 단계는 이제 들어오신 지 뭐 며칠 되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해보려는 당내 의원들이 또 돕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앞으로 또 그분들끼리 또 좀 더 결속력이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가면 그것이 뭐 장차 소위 개파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단계는 이제 그저 뭐 상견례도 아직 뭐 제대로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개파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네. 뭐 어려운 단계죠. 뭐 박힌 돌과 이제 굴러온 돌 간의 이제 뭐 갈등도 이제 뭐 당연한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그 물어뜯는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시니까 정치가 정글의 장이구나라고 이제 좀 실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당과의 이제 합당도 이제 중요한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못 박은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이제 뭐 갑질이다, 뭐 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까지 없진 않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당의 통합 가능성, 위원님은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저 안철수 대표는 합당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또 협상으로 나온 분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르니까 네. 뭐 하여튼 만날 때마다 우리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만날 때마다 이상한 조건이 계속 추가돼서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협상을 하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처럼 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당 밖에 있는 주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계속 영입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우리야 늘 영입 시도를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TV에 인터뷰를 하러 나와서 주장하는 걸 보니까 왜 그분은 뭐 정권 교체 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된다. 네.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분 이야기가 과거에 뭐 민주당 정권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과거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지금 뭐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네. 그 소득 양극화 문제 뭐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을 몽땅 드러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그걸 하겠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몽땅 드러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려면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지율이 한 90%는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0.9%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요? 저는 김동연 저분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허경영 씨보다도 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어떻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겠어요? 좀 더 생각을 바꾸고 나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야 이제 합의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은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합의를 했다. 그래야만 법사위원장직을 후반기에 이제 국민의힘에 넘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 내 이제 반발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의총까지 소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뭐 입장이 어떻게 어떻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네. 과거에 이 법사위는 사실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거든요. 네.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상임위나 또는 뭐 그 여당이 국회의장까지 장악하고 있어서 사실은 여당 멋대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그 어떤 게이트키퍼 역할을 법사위가 했는데 이번에는 뭐 자기들이 과반수 넘는다고 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몽땅 뺏어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법안 다 처리해 버렸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굳이 맡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자 이 주장은요. 저분들이 야당할 때는 절대 반대했던 거거든요. 늘 뭐 여당이 되면 꼭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거조차 좀 사실은 좀 그 아까 상도위 위반 뭐 그런 이야기 하더니 정말 상도위에 반하는 거죠. 이 국회의 법사위는 소수당에서 소수 야당에서 국회를 마음껏 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야당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짧게 그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짧게 이제. 저는 뭐 합당은 충분히 네. 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아주 그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은 그 당헌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퇴하지 않았으니까 국민의당으로는 출마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합당을 해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당원 당규상 국민의당으로는 그러니까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합당하는 안철수 수밖에 없다.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우리 당과 합당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후보 전격 입당과 당내 반응 그리고 안철수, 김동연,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까지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